네, 10월 15일 금요일 아침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전문가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강승민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과 또 어떤 이슈들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장이 굉장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안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굉장히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세를 좀 이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장 초반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스피는 조금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아무래도 좀 금요일이라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아직은 조금 위험한 장세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써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44포인트 올라주면서 오늘 3차선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오후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상승력이었던 게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팔고 나가는 가운데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면서 좋은 시장을 이끌어줬고요. 이런 기관의 흐름이 계속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사실은 이제 한 2,900선 정도가 지금 시장의 가장 저점이라고 인식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래프에서 드러났지만 W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쯤이면 다시금 올라갈 만하다 이런 예상을 하시고 투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장 계속해서 상승률이 이끌어질 수 있는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와줬고 특히나 외국인이 코스닥에 좀 더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과 함께 조금 오르다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 금요일인 그런 영향이 있고 비도 오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기업 실적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망은 굉장히 밝다. 그래서 해외발 악재들이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좋은 호점만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시장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되는 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도 역시나 W 반등은 보여줬는데요. 심리적으로는 한 920선 정도가 최저점에 머무는 것 같고요. 935선 정도가 되니까 다시금 매물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저점이 한 920에서 30선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이거를 연속 반등에 990선 근접에서 막아냈다. 가장 좋은 뉴스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도 디지털 콘텐츠가 강세 속에 3% 상승해서 980선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세가 약간 진정된 환율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6거래일 만에 1180원대로 하락을 했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끝없이 오르는 것 같더니 1.5%로 조금 내려주는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달러 인덱스가 94선으로 하락하면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준의 테이퍼링이 되게 가치가 되고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은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9월 수매 판매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리고 동결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달이죠. 그래서 연예인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은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이번 달은 숨 고르기와 함께 동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은 코로나와 함께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금리를 낮춘 뒤에 지난 달까지 4개월 동안 동결을 해오다가 8월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한은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조금 더 이끌어주는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를 동결하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치솟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주식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사실은 금리 인상 전방위 시장에 굉장히 선반영이 되면서 국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국채, 우리나라 국채 할 것 없이 굉장히 국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은행 여신에 반영되는 국채 3년물 금리가 최근 한 달 사이에 30bp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융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각종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여기저기서 지금 은행들에서 많이 올리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도 연 2.1%를 돌파했고요. 10년물도 2.5%를 목전에 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국채에 대한 사랑을 좀 더 키우고 주식에 대한 약간의 그런 거리를 두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8월부터 지금 여러 가지 금리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금융 긴축이 내수 소비 여력을 어느 정도 예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금 연말이 되면 사실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돈음을 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외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또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5.4% 굉장히 많이 오른 9개월 연속 5%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금 공포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 그리고 식품 가격 상승, 원자재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이 전날보다 각각 1.2%씩 올라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현재 언론들은 지금 최근 물가와 천연가스 급등을 지적하면서 전체 물가 수준이 더 오른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에 못 이겨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도 10.7%가 오르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인플레가 사실은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력 대란과 석탄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중국의 월간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물가 불황이 사실은 전 세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고요. 회사의 중국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의 CPI는 작년 동업 지표가 상승했고 집계가 시작된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시장 전망치가 굉장히 모두 다 비슷할 만큼 엄청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물가도 우리가 굉장히 지켜봐야 할 만하다. 이런 예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FOMC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있겠습니다.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최저고용 조달할 때까지 인플레이션 2% 이상을 한동안 초과할 때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것도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실업률이 예측보다 빠르게 좋아진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과 7월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1% 이상, 2% 가까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성장률과 실업률이 좋아지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가가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번 FOMC 결과로는 미국장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 관심주입니다. 일단은 반등이 시작됐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대 낙폭주와 그동안 버텨졌던 주들의 간격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주식이 이렇게 힘들 때는 사실 펀드에 조금 눈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 신규 상장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펀드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HK이노엔, RNF, LG화학과 CIS, 부산중공업의 이번 과대 낙폭과 함께 시장에서 가장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 얘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소막, 과대 낙폭주의 반격. 네, 과대 낙폭주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지금
FMF 홀딩스 같은 경우는 60%가 넘게 빠졌고요. 바이오롭도 60%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 사진 한번 찍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앞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T알파나 지금 맥시트, 삼천당제약, 명신산업, 국성, F, HN, SK바이오팜, 엑스선바이오, IQH 한국파마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 저점 매수한다면 그만큼 주가와 회복성에서 좋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버텨줬던 구들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로닉스나 LNF 같은 경우에 하락률이 0%입니다.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주들, 특히 제가 볼 때는 10% 이내로 지금 떨어진 주들을 쭉 가져왔는데요. 이런 주들을 굉장히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세로닉스, LNF, FNF나 나노신 소재, 고려아연,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터리얼즈, 디지털 오토모티브, 첨보, 뮤직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많이 또 올라가는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이런 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장 주식형 펀드에 주목하라. 이 말씀은 제가 요새 주가가 떨어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펀드가 굉장히 좋은 운영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 떨어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좀 흐름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많이 편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번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새로운 펀드들이 많이 생겨났고 우리나라 주식이 또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의 액티브를 들고 가는 그런 펀드도 생겨났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지금 이 관련 기관사들 중에서 NH가 전부 끼어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투자를 원하시면 NH 투자증권을 이용하신다면 전부 다 한번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펀드에 사실은 5년 보수도 굉장히 싸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펀드가 이런 시장에서 특히나 상승장에서나 하락장에서나 약간 버텨주기도 하고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펀드를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관심주입니다. 첫 번째 HK 이노인인데요. 오늘 코로나 치료제 머크의 몰누파라빌 관련주입니다. 전후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연내 FDA 승인 목표로 소식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7월초에 삼성 게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것이라는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크는 지금 현재는 미국 정부와 벌써 1조 4천억 규모의 성공의 계약을 마쳤고요. HK 이노에는 백신 유통을 맡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신약 후보 물질 K캡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매우 저평가됐다는 한양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은 성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안선 차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느낌인데요. 해안선 차트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해안선 차트 위쪽으로 지금 올라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앞으로 이제 해안선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LNF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 등의 메인 vendor 양극재 소유 기업입니다. 가격 조정을 받은 지금이 다시 없을 최저가라는 것이 시장 전방의 리포트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양극화 물질과 방열 테이프, 전국용 페이스트 이런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2021년 예산 매출액은 1조 원인데요. 영업이익은 314억 원을 바라보고 있고 전년 대비 매출은 3배 가까이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2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전망을 내놓고 회사의 전망이 아니라 증권사의 전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테슬라발 수주가 반영된다면 현실사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안선을 굉장히 못 들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흐름을 탈 때 굉장히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하락 때도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저께 채팅을 보여주고 어저께는 사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구간이 또 새롭게 생성되는 구간이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이제 CATL을 제외하고서 우리나라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보다도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점유율도 약 전 세계 24.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의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M 자동차 배터리 폭발 이슈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더 많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을 볼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가격은 조금 높아서 그동안 진입이 조금 힘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정말 저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필요한 핵심 플라스틱 소재가 굉장히 잘 생산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용 양극재, 부산재, 양극재, 그런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 무게를 줄인다. 그래서 이런 핵심 플라스틱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많은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다른 주가들이 떨어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며칠 사이에 해안선을 뚫고 나왔는데 앞으로 이 해안선을 뚫고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증권사 리포트들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I겠습니다. 네. 한국증권 광고증권. 강승민 전문가님, 시간 관계상 LG화학까지만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좀 조심해야 하고요. 붙어진 종목, 과대납부 종목 위주로 안전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코로나 폭락 이후 상승하는 모습 다시금 그려질 수 있고요. 이런 개상승과 저점 매수가 공존하는 구간으로 목석 찾기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ETF, ETN 이런 주식형 상품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장은 사실은 항상 빠지기 때문에 오후의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기간만 양시장 매수가 들어가심도 계속해서 공과 기관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